자, 그러면 공부해 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지뢰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단의 맨 끝에는 이러한 지뢰의 원리는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처음에 나오는 지뢰. 자, 지뢰는 이러다. 이 지뢰는 이런데 여기서는 뭐 용어풀이 안 하겠습니다. 지뢰는 뭐 이러한데 이러한 지뢰의 원리에는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맨 마지막 문장에 한번 형광펜이나 밑줄을 그어볼까요? 이러한 지뢰의 원리에는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이러한 지뢰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지뢰의 원리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원리들입니다. 이러한 지뢰의 원리에는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뒤로 나올 게 뭔가요? 바로 그러네요. 오늘은 뒤에 앉게 쌤이 가르쳤는데. 자,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붙은 내용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뢰의 원리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돌림 힘의 네, 좋아요. 여기부터 나오는 거는 돌림 힘 개념 설명이 나오겠죠. 돌림 힘 설명. 이러한 지뢰의 원리, 이러한이라고 하면은 앞에까지가 이러한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지뢰의 원리에는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지금부터는 이 아래부터는 돌림 힘을 설명한다. 자, 그러면 아래부터 돌림 힘을 설명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무엇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거야? 돌림 힘을 위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글은 중심 화자가 돌림 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림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어떤 얘기가 있어요? 물체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한다. 자, 이게 바로 정의 내리는 거죠. 정의, 돌림 힘이라고 한다. 돌림 힘을 정의 내립니다. 돌림 힘이 뭐냐면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 다른 걸 일으키는 게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 변화. 그러면 그 변화라는 게 뭘까요? 그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 그 다음 줄에서 이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뭐냐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바로 변화겠죠.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 자, 회전 운동을 일으키다라는 것은 원래 회전 운동하고 있지 않던 것이 이제 돌게 되는 겁니다. 이러고 회전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회전 운동 안 하던 것이 회전 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체의 회전 운동 일으키는 것도 뭡니까? 변화입니다.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예요. 그럼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뭐에 포함된다? 변화에 포함된다. 그럼 보세요.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냥 두 글자로 하면 변화.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전 속도 같은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힘의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한다. 위아래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데 물체에 무엇을 가야 한다? 힘을 가야 한다. 그럼 물체에 힘을 가야 한다라고 써냈죠? 물체에 힘을 가야 된대요. 그럼 다시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뭐냐면 바로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야. 따라서 이 두 문장을 짬뽕하자면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물체의 힘을 가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을 좀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내려면 물체의 힘을 가야 된다. 맞죠?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내려면 물체에 힘을 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대요? 방금 이 문장에서 돌림 힘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 문장은 또 한 번 더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림 힘의 효과를 내려면 물체에 힘을 가야 된다. 보이죠? 돌림 힘의 효과를 내려면 물체에 힘을 가야 된다. 자, 이 명제랑 똑같은 명제다. 이 명제의 대우입니다. 대우 뭔지 아세요? 수학 때 다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부정하고 바꾸면은 대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돌림힘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봐봅시다.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돌림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1번 문제의 선택지에 가 있죠. 1번 문제 선택지 같은 경우 하다가 이렇게 막 맞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도출이 되는 거예요. 물체에 힘을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 알겠죠? 좋아요. 잠깐 동안의 논리 잘 봤습니다. 그 다음 보자.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주느냐에 따라서 회전 상태의 변화가 달라진다. 자 여러분, 예전 회전 상태의 변화 이거 세 글자로 뭐였죠? 돌림 힘, 그지? 돌림 힘이 양상이 달라진다. 뭐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힘을 가하냐에 따라서 돌림 힘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럼 돌림 힘의 양상은 얼마나 멀리 힘이 가해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물체에 속한 점이 x가 있습니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해당거리로 있는 직선. 물체에 속한 점, 이건 따라 그리지 마세요. 못 그리니까 물체에 속한 점 x가 있습니다. 자, 해보자. 물체에 속한 점 여기 x가 있다고 해보자. 거기서 회전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회전축. 이게 뭐예요? 망치인가요? 자,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우르르 하면서 이거 알지? 이거 오 하고 돌리면 미는 거 움직이는 거 이거. 이거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 그게 뭘까? 이게 회전축이잖아. 회전축. 그 이 x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이 뭘까 얘들아? 이거겠지? 요거? 이 직선이겠지? 그치? 요 직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요거가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다가 힘을 x에 갖는 거죠. 직각이 두 개입니다. 요 직선과 직각 그리고 회전축과 직각. 그러면 어떻게 힘을 가하면은 직각이 두 개 나올까요? 바로 여기서 힘을 이렇게 가하면 돼요. 왜? 여기 힘을 이렇게 가하면은 위에서 보면 이 직선과 직각 그리고 옆에서 보면 회전축과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면 쌤 손이 이렇게 가니까 직각이 되죠. 아직 이해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쌤이 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3D 모델링입니다. 보이시죠? 자 보세요. 회전합니다. 자 회전하는데 회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위에는 뭐가 있냐면 점 x가 있군요. 점 x 이거 직각이라고 써지는 거 거의 안 보시죠? 점 x 그 다음에 이 선이 뭐겠습니까? 회전축과 점 x를 최단거리로 있는 직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힘을 가하면 직각이 어떻게 두 번 나올지 봅시다. 자 볼게요. 위에서 봅시다. 오 그쵸? 점 x와 회전축을 최단거리로 있는 이 직선과 직각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회전축을 조금 돌려봅시다.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은 보이시죠? 회전축과 직각.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자 어쨌든 힘을 이렇게 가한대요. 힘을 이렇게 가하면 어떻게 된다? 힘을 이렇게 가하면 이때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림힘의 크기 여기에다가 쭉 밑줄을 놓거나 형용펜을 한번 칠해봅시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이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돌림힘의 크기입니다.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준 힘의 크기 곱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다가 쓸 수 있는 거죠. 돌림 힘의 크기. 돌림 힘의 크기. 돌림 힘의 크기는 뭐 곱하기 뭐다?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 돌림 힘의 크기는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구나. 돌림 힘의 크기는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다. 단위는 뉴턴미터네요. 돌림 힘의 크기는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미터다. 그 다음 동일한 물체에 작용한 두 돌림 힘의 합을 알짜 돌림 힘이라고 한다. 아 여기 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돌림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돌림 힘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부터는 이제 알짜 돌림 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짜 돌림 힘이 뭐냐면 두 돌림 힘의 합이라고 합니다. 합.
지금까지 하나의 돌림 힘 가지고 놀았다면 지금은 이제 두 개의 돌림 힘을 가지고 노는 거죠. 좀 레벨업이 되는 거죠. 알짜 돌림 힘이라는 게 새로 나오는데 이 알짜 돌림 힘은 뭐냐면 두 돌림 힘의 합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글을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 보시겠어요?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 힘의 합을 알짜 돌림 힘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구법을 잘 보셔야 돼요. 대구법. 보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대구법이 잘 안 보이죠? 근데 선생님이 한번 문장 1, 문장 2, 문장 3 한번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대구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돌림 힘의 방향이 이러면 알짜 돌림 힘의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이렇다. 두 돌림 힘의 방향이 서로 이러면 알짜 돌림 힘의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이렇다. 두 돌림 힘이 어쩌고가 이러면 알짜 돌림 힘의 크기는 이렇다. 이때는 돌림 힘의 평면이라고 한다. 대구법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가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읽느냐를 결정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돼요? 두 돌림 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 힘의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이렇다. 여기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조건문 하나에 딸려오는 정보는 두 가지예요. 만약에 두 돌림 힘의 방향이 같으면 크기와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한테. 그렇죠? 조건. 두 돌림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면 그때 정보 두 개. 크기를 알려줄 거고요.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돌림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 다 나눠줍니다. 어떻게요? 방향이 같으면,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서 크기까지 같으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보이세요? 이렇게 세 개로 방향이 같으면 방향이 같을 수가 있죠. 방향이 같음.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반대. 근데 여기는 세 번째 거는 방향이 반대면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크기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은. 요거 세 개에 따라서 개념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법 보이시죠? 대구법이 뭡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하는 게 대구법 아닙니까? 네. 두 돌림의 방향이 서로 같냐 아니면 서로 반대냐 아니면 서로 반대인데 크기까지 같냐 아니에 따라서 세 개의 개념을 나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 세 개는 조건이잖아요. 두 돌림의 방향이 같으면 이렇다, 다르면 이렇다, 이러면 이렇다. 그죠? 조건이죠. 그럼 이 조건에 따라서 개념을 두 개씩 줍니다. 뭘 주죠? 뭐랑 뭐? 크기와 방향. 뭐의 크기입니까? 알짜 돌림 힘의 크기. 뭐의 방향입니까? 알짜 돌림 힘의 방향입니다. 그쵸? 이거는 알짜 돌림 힘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짜 돌림 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방향이 같으면은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 나오더라고요. 방향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알짜 크기는 두 돌림 힘의 크기의 합. 방향이 같으면 알짜 크기는 합이다. 그리고 방향은 두 돌림 힘의 방향과 같다. 알짜 방향은 그냥 같대요. 같음. 그렇죠? 알짜 크기는 합이고 알짜 방향은 같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알짜 크기는 합이고 알짜 돌림 힘의 방향은 두 돌림 힘의 방향과 같다.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반대면 여기 써있잖아. 서로 반대면 알짜 크기는 차가 되고 방향은 더 큰 놈의 방향과 같다. 알짜 크기는 합이 아니라 차. 그리고 알짜 방향은 더 큰 돌림 힘 방향. 더 큰 힘의 방향이래. 더 큰 돌림 힘의 방향과 같다. 써져 있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돌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반대면
오케이. 알짜 돌린 힘은 0이 된다. 알짜 크기인 거죠? 알짜 크기가 0이다. 알짜 크기가 0이면서 그것은 우리 뭐라고 한다?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어느 상황처럼이래요? 어떤 상황이 바로 돌림힘의 평형의 상황인 거죠? 알짜 돌림힘이 0인 상황.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상황. 그죠? 근데 그 상황은 이 상황처럼 지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거기 선택지 중에 하나 있을걸요? 지뢰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여기가 바로 그 근거였던 겁니다. 간단해요. 그냥 이 한 문장이 그 근거였던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 문단으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 개념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풀고 있는데 개념이 끝도 없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면은 페이지 1은 어디고 페이지 2는 어디고 페이지 3는 어딘가를 스스로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 문단부터 이 문단은 무엇을 얘기하는 문단인가? 이 문단부터 이 문단은 무엇을 얘기하는 문단인가?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제는 어디에 걸리는가? 2번 문제는 어디에 걸리는가? 4번 문제는 어디를 읽어봐야 풀 수 있겠는가? 이거를 스스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의 알짜 돌림 힘이 2를 해줬을 때만 일어난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해서 마찰력도 돌림힘이구나. 포함해서 어떤 돌림힘이 또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0이 돈다. 만약에 돌림힘이 없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다? 0이 돈다. 뒤에 원판 돌고 있는 문제 있죠? 그 원판에 어떤 돌림힘도 가해지지 않으면 그 원판은 영원히 같은 속도로 돈다. 그거 뒤에 선택지 있었습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 힘을 가해서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 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 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인 줄이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 개념 나옵니다. 이 뒤에 나오는 거는 좀 조그만 것들, 양의 1과 음의 1이 있죠. 알짜 돌림이 한 일은 크기와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인 줄이다. 그 여기서 보세요. 알짜 돌림힘의 크기 나왔죠? 알짜 돌림힘의 방향 나왔죠? 그럼 이제 뭐 나와? 알짜 돌림힘이 한 1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알짜가 돌림힘이 한 1은 크기 곱하기 크기가 뭐야? 뭐의 크기야? 알짜 돌림힘의 크기지. 잘했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두 돌림힘의 크기로 구해. 그치? 그래서 두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 알려준 다음에 알짜 구하는 거 알려준 다음에 알짜가 한 일을 알려주는 거죠. 크기 곱하기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줄이다. 이 줄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비문학 문제 풀다가 앞으로 한 5번 맞추실 겁니다. 칼로릭 이론, 열기관이 한 일, 온도의 변화, 근데 줄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앞으로 많이 맞으시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3학년때까지 가지 않아요. 많이 똑똑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봐봐요.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점점 쉬워집니다. 지금 이건 3학년 걸 여러분들 1학년들이 미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녀오세요. 그건 점점 쉬워질 겁니다. 자, 이제 가령 부분을 봅시다. 가령 마찰이 없는 여다 지문이 정지에 있다고 하자. 마찰이 없는 여다 지문이 정지에 있대요. 갑은 지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봅시다. 갑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지 마세요. 문이 이렇게 있고 이건 회전축입니다. 회전축. 자, 그러면 문은 어떻게 열어요? 끼익 하고 열겠죠? 자, 그럼 갑이 어떤 짓 해요? 1m 떨어진 지점을 300N의 힘을 내고 을은 반대쪽입니다. 좋아요. 알짜 돌림 힘의 방향 같은 반대. 이거 써먹을 때가 오겠죠?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m 떨어진 지점을 200N의 힘으로 민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구해봅시다, 여러분. 값 돌린 힘이 뭐예요? 값 돌리라 보자. 값의 돌린 힘은 뭡니까? 1m 곱하기 어떻게 구해요? 거리 곱하기 힘의 크기. 값의 돌린 힘은 1 곱하기 뭐야? 300. 잘했어. 1 곱하기 300이니까 2 콜 300. 자, 근데 을은요? 2m를 200N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 구하는 식은 뭐죠? 2 곱하기 200. 을의 돌린 힘은 2 곱하기 200이면 400.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알짜를 구할 수가 있죠. 알짜는 뭐야? 알짜 얘네 반대잖아. 서로 반대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반대잖아. 자, 그러면 알짜는 100이다. 왜? 두 돌림힘이 서로 반대거든. 그리고 크기 같진 않죠. 반대. 알짜 크기는 차이는 100. 알짜 방향은 더 큰 힘의 방향. 그럼 뭐야? 알짜는 이 방향으로 100. 그리고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되겠죠? 양다. 이렇게 해서 좋아요. 100 뉴턴 미터. 자, 그럼 여기서 알짜 돌림까지 보였으니까 이제 알짜가 한 일을 구할 수가 있다. 알짜가 한 일은 알짜 돌림 크기 곱하기 회전각도. 자, 갑니다. 크기는 100. 100 곱하기 회전각도 0.5 파이 라디안. 라디안이 뭐냐? 몰라요. 그래. 0.5 파이 라디안. 자, 갑니다. 이러면 라디안이 없어지네, 여기서는. 라디안이 없어지는구나. 자, 라디안이 무슨 그건가 보다. 무슨 이 도 같은 건가 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는 곱해. 몇이야? 이거 곱하면 50. 라디안 없어지고 파이. 단위는 줄. 그래서 50파이 줄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 그 2번 문제부터 2번 문제부터 풉시다. 1번. 알짜 돌린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짜 돌린 힘의 크기는 몇이죠? 100Nm. 그러니까 1번은 땡. 알짜 돌린 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하지 않고 알짜 돌림 힘의 크기는 100Nm. 자, 2번은 우리가 아직까지 본 거에서 모르고요. 3번. 문에는 돌림 힘의 평이 유지되고 있다. 돌림 힘의 평이 유지된다는 거 뭐냐면 알짜 돌림 힘의 크기가 0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서로 반대고 크기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거 맞는데 크기가 같지 않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돌림 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값을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땡. 3번 알짜 돌림 힘과 갑의 돌림 힘은 방향이 같다. 갑의 돌림 힘은 방향이 이쪽. 알짜는 이쪽.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3번 땡. 근데 갑의 돌림 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 힘의 크기보다 크다. 갑의 돌림 힘의 크기는 300. 을의 돌림 힘의 크기는 400. 그러므로 갑이 을보다 크지 않죠. 답은 2번. 오케이? 2번 문제에 대한 왜 적절한지 이유는 제일 마지막 문제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2번에 2번이었던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 몇 분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알짜 돌림 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 힘이 양의 일을 하고. 자, 잘 보세요. 알짜 돌림 힘이 돌리려는 방향, 그렇죠? 알짜 돌림 힘의 방향과 물체가 지금 어디로 돌고 있냐? 그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 힘이 양의 일을 한다. 그리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면 음의 일을 한다. 그렇구나. 자, 보세요. 언제 양이에요? 물체 회전 방향과 알짜 돌림 힘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 그때 뭐예요? 양. 서로 반대면 근데 만약에 음이면 운동 에너지 감소. 양이면 회전 속도 증가. 음이면 회전 속도 감소. 지금 이거 양과 음으로 묶을 수 있어. 양은 언제 양?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양. 양이면 회전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증가. 양이면 회전 속도 어떻게 돼? 증가. 좋아요. 그리고 회전 운동 에너지,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제곱에 정비례. 이거 가지고도 하나 문제 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이면은 서로 반대가 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3번 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돌고 있는 원판이 있습니다. 돌고 있는 원판인데 그 원판 위에 두 점 A, B가 있습니다. 그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이 있고 거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O, A, B의 순서로 있다.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고 있는 원판 위에
중심 O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 떨어져 있냐? 0.5R 그 다음에 R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OAB 직선 위에 있다. 좋아요. AB는 각각 OA, OB와 직각 방향으로 평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 원판을 각각 A는 시계 방향과 B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 오케이. 방향 반대죠. 개꿀이죠. 여기서 누구는 방향 반대고 크기 같다고 생각하겠죠. 왜냐면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서 반대 방향을 밀어준다. 근데 이거는 돌림힘의 평형이 아닙니다. 왜? 거리가 다르니까. 좋아요.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좋아요. 오, 양의 운동 에너지가 하겠네요. 양의 1.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좋아. 1번. 두 힘을 계속 가해준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 증가한다. 자, 논리적으로 원판의 회전 속도 아까 뭐일 때 증가했지? 0? 양. 그렇죠? 회전 속도 증가? 언제? 양일 때. 그렇지. 이거는 양이란 소리야. 얘들아, 그 선택지를 볼 때 이 말을 그대로 찾으려고 하면은 낭패해본다. 알겠지? 이 말을 그대로 찾으면 안 되고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야 돼. 알겠니?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회전 속도 증가한다가 뭐다? 양이다. 오케이? 그럼 아까 그 양 문단을 봐야 되는 거야. 맨 마지막 문단. 양 문단에서 언제 양이었니? 양인 조건이 뭐야? 일치. 뭐랑 뭐가 일치? 회전 방향과 오케이. 돌리는 힘이 알자의 힘과 회전의 힘이 일치하면 양. 원판의 회전 속도 증가한다는 건 뭐야? 양이란 소리야. 그럼 이 말은 뭐야? 두 힘을 계속 가해주면 어떻게 된다? 원판의 회전 방향과 알자의 힘이 일치한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지 보면은 1번 선택지가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 우리는 아는 것으로부터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야 돼. 아는 게 뭐야? 원판에서 아는 게 뭐야? 힘이랑 이 원판에 뭐 할 수 있어? 원판이 지금 어디로 돌고 있어? 방향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지. 반대인 거지. 지금 모르는 거 뭐야? 돌림 힘의 크기만 줬지. 뭘 몰라? 알자에 대해서 모르잖아. 우리는 알아보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알자를 계산해봤어. 알자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해봤는데 이 회전 방향과 같다?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왜? 알자를 재봤을 때 이 회전 방향과 같다? 그러면 양의 1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1번은 그렇게 되면 맞는 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한번 재보자. 자, 하나는 R, 하나는 0.5R. 차이가 있겠네? 그럼 어떻게 돼? R 곱하기, 이건 뭐야? R 곱하기 힘. 마이너스 0.5R 곱하기 힘. 자, 이게 그거야 되겠지? 크기. 그러면 크기는 뭐야? 0.5, 뭐야? 0.R? 0.5R. 이게 뭐야? 이게 크기인 거야. 그러면 방향은 뭐야? A 방향이야? B 방향이야? B 방향이지. 왜? B가 힘이 2배 더 크잖아. 그럼 방향은 위로 가는, 다시 말하면은 시계 반대 방향 회전이란 말이야. 그럼 봐봐. 원래 이 원판도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 알자 돌림 힘도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양의 일을 하는 거죠. 양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번만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2번 힘을 싹 다 제거해. 그럼 아까 페이는 영원히 돈다 라고 했으니까 2번 맞는 말. 이거는 마찰력이나 뭐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마찰력 고려하지 않는다고는 여기 그 보기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3번 A에 가해주는 힘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자, 지금 알자 돌림 힘의 방향이 어딘지 우리 알고 있잖아. 방금 구했잖아, 얘들아. 알자 돌림 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누구의 방향이야? B가 돌리는 방향인 거야, 그렇지? 근데 여러분 A랑 B는 서로 방향이 같아, 서로 방향이 달라. 다르지?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데 A가 계속 매달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지? 그러면 B 입장에서 A를 죽여버려. 그러면 B는 어떻게 돼? 또 미쳐 날뛸 수 있지. 겁나 돌릴 수 있다고. 그럼 이거 봐.
A에 가해지는 힘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자, 여기서 논리 퀴즈. 얼마나 증가할까? 지금 돌리힘의 크기가 뭐야? 아까 돌리림이 2배 증가했으니까 그 속도 에너지는 4배 증가하는 거. 네, 근거는요? 왜냐면 이거 회전 운동 에너지가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아, 회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 거지. 회전 운동 에너지 그러면 회전 속도랑 얘 그건 모르죠. 회전 속도가 제곱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낚시입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전 속도 구하는 공식은 없었어요. 2배. 네요. 돌리힘의 크기가 회전 속도랑 정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과학을 배우신 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정비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근거 없었습니다. 오케이? 너희 봐봐. 이번 다음 주 일요일에 할 건데 진짜 간단히 생각해봐. 지구랑 태양이랑 질량이 같을까 아니면 질량이 다를까? 다르다. 근데 거의 그 문제에 이렇게 써 있어. 지구랑 태양은 질량이 다르다라고 써져 있거든. 그거 지문에 근거 없으면 맞다고 하면 안 된다. 오케이? 네. 지문에 어떤 미친놈이 야 지구랑 태양이랑은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게 미친놈이네 하고 맞아 같아 이래야 돼. 같이 미친놈 돼야 돼. 알겠어? 무조건 지문이 최고야. 다음 주 일요일에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하실 겁니다. 작년 만료인력 양파 껍질 있는 거 내가 잠깐 붙여놨었는데 아실 분들 아실 겁니다. 그거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같이 풉니다. 지렸죠? 그게 뭐야? 그러면 숙제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회전 속도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2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돌이 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돌이 힘이 한 일을 내배다. 자, 알짜가 한 일은 크기 곱하기 회전 각도. 얘들 봐봐. A에 가해주는 힘 제거했지. 네. 이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지. 2바퀴도 돌려보고 한 바퀴도 돌려보는 거지. 네. 그러면 뭐는 같다?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다. 힘은 같고. 힘은 같고 바퀴 수는 다르다. 네. 그렇지? 회전 각도 몇 배 됐어? 네. 2배 됐지? 알짜가 한 개는 크기 곱하기 회전 각도야. 크기가 같아. 그럼 이거 쓸모없는 변수도 있지. 너 변수 다룬 거 내가 알려줬다. 쓸모없는 변수도 있지. 그럼 알짜 한 개는 오로지 뭐에만 비례해? 회전 각도에만 비례해. 회전 각도 몇 배 됐어? 2배 됐지? 근데 여기 왜 4배라고 써? 답은 이건 거죠. 네? 회전 각도 2배 됐는데 왜 한 일이 4배가 돼야 돼? 왜 회전 속도의 제곱 뭐 이런 거는 뭐 제곱이란 말이 나왔지만 요거랑 쓸모가 없잖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5번 B에 가해주는 힘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1로 돌고 있어요. 1로 돌고 있는데 B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A 힘만 있어요. 그럼 뭐야? 현재는 1로 돌고 있지만 계속 1로 돌자는 반대로 돌자는 힘이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느리게 돌다가 어느 순간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1번. 잠깐만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갑시다. 물체에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맞고. 2번. 알짜 돌림 힘이 0이 아니면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알짜 돌림 힘이 0이라면 돌림 힘의 평형이니까 회전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0이 아니면 돌림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전 상태가 변화합니다. 1번, 2번 다 맞는 말이네요. 3번.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회전 상태 변화하죠? 그러니까 돌림 힘이 작용한다. 맞는 말. 4번.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돌림 힘의 평형. 맞고. 그러면 5번. 회전 속도가 2배가 됩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제곱 4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어때요? 뭔가 쉽죠? 여기까지 한번 잠깐 쉬었다가 우리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